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당장 스마트폰이나 모니터에서 잠시 눈을 떼시고 여러분의 베란다나 다용도실 문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아마 아주 익숙하면서도 꽤 놀라운 풍경이 펼쳐질 겁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대형마트에서 주말 특가로 세일한다고 쟁여둔 식용유 3박스, 또 인터넷에서 품절 대란 날까봐 두려워서 박스째 사들인 참치캔이랑 라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최근 뉴스를 유심히 보신 구독자님들이라면 지금 경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피부로 아주 강하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2026년 3월 현재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충돌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 여파로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 산원유, 즉 WTI가 배럴당 100달러를 기어이 돌파하고 말았죠. 무려 3년 8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중동 화약고가 터지고 호르무즈 해역 봉쇄 우려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말 그대로 발작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당장 서울 시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만 봐도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와 법무부, 검찰이 매점 매석과 담합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력히 선포까지 했습니다. 대형마트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생필품을 싹쓸이하려는 사람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거대한 착각이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희 행복한 경제학 채널팀은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졌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생필품과 기름을 무작정 쟁여두는 것이 과연 개인의 경제적 생존에 진짜 이득이 될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의 이 심층 분석 영상에서는요, 제가 저희 팀원들과 함께 직접 10년치 원자재 사이클의 흐름과 주요 유통업계의 재무제표를 바닥부터 전수조사해 본 결과를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대중의 공포에 질려 사재기를 할 때 상위 1%의 자본가들은 과연 어디로 어떻게 자본을 이동시키는지 그 은밀한 행동 설계도를 짚어볼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카트를 끌고 마트로 달려가는 우리 이웃들의 행동, 경제학 관점에서는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경제 원리라는 것은 두꺼운 대학 교재 속에만 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웃들의 팍팍한 삶, 그리고 당장 어제 긁으신 여러분의 마트 영수증 속에 그 서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마트 영수증이요? 오늘 우리는 구체적인 2가지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고물가 및 고유가 사태의 민낯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들이 만약 남일 같지 않게 뼈아프게 들리신다면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이미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려면 역시 구체적인 사례부터 짚어보는 게 좋겠네요. 첫 번째 시뮬레이션으로 중소물류업체를 운영하시는 박 사장님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박 사장님의 사례를 보시죠. 박 사장님은 최근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고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한 뉴스를 보게 됩니다. 순간 2021년에 겪었던 요소수 대란의 악몽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며 수천만 원의 막대한 손실을 봤던 트라우마가 확 발동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겠죠. 네,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한도 끝까지 끌어다 씁니다. 무려 5천만 원어치의 디젤, 요소수, 엔진 오일을 사들여서 공장 공터 드럼통에 꽉꽉 채워 쟁여듭니다. 전형적인 공포에 의한 사재기 패턴이군요. 기름값이 리터당 2,500원까지 올라가면 최소 1,500만 원은 가만히 앉아서 벌었다며 가슴을 쓸어나리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언뜻 들으면 위기를 대비한 아주 철저한 사장님처럼 보이는데 이 계산의 맹점은 대체 무엇입니까? 박 사장님의 그 불안한 심정과 과거의 트라우마는 인간적으로 아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당해본 분들은 아니까요. 하지만 냉혹한 경제학의 렌즈로 그 행동을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하고 치명적인 개념 하나를 놓치고 계십니다. 바로 재고 유지 비용, 전문 용어로는 캐링 코스트의 망각입니다. 재고 유지 비용이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일상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갑자기 단수가 될까봐 너무 두려운 나머지 화장실 욕조에 비상식수를 찰랑찰랑 할 때까지 가득 채워놓고 뿌듯해하는 가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마음은 든든하겠죠. 당장에 마실 물은 확보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욕조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가족들은 집에서 샤워를 하지 못합니다. 욕조를 못 쓰게 되네요.
결국 매일같이 온 가족이 대중목욕탕에 가며 비싼 입장료를 낭비해야 한다면 과연 그 비상식수가 경제적으로 이득일까요? 와, 확 와닿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네요. 박 사장님의 공터에 쌓인 드럼통들도 정확히 이 욕조와 같습니다. 그 거대한 드럼통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터의 물리적 공간은 본래 수익을 창출하는 화물을 보관하거나 트럭이 원활하게 오가야 할 귀중한 영업 자리입니다. 아,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을 허공에 날리고 있는 거군요. 게다가 기름이나 요소수 같은 화학물질은 금괴처럼 무한정 보관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차고 성분이 변질되어 심각한 감가상각이 일어납니다. 썩는다는 거네요, 한마디로. 가장 뼈아픈 타격은 따로 있습니다. 인화성 물질의 불법 적치로 인해 소법법 위반으로 엄청난 과태료를 맞을 법적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어이구, 과태료까지요. 더불어 5천만 원이라는 소중한 현금이 드럼통 안에 꽁꽁 묶여버리는 바람에 정작 다음 달 회사 운영에 당장 필요한 어음을 막지 못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추가로 끌어다 써야 하는 촌극마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욕조에 가득 찬 비상식수 때문에 목욕탕 가야 한다는 비유가 이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찔러주네요. 이것은 현명한 투자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자본을 비좁은 창고에 가두어 질식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것 자체가 거대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0대 직장인 김대리의 사례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에 불과하고 정책금리도 2.5%로 동결되어 있다고 뉴스는 막 떠듭니다. 하지만 체감 물가는 전혀 다르죠. 맞습니다. 김 대리가 마트에서 체감하는 밥상 물가는 10%가 훌쩍 넘거든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값이 무서워지니 매주 주말마다 대형마트에 가서 스팸, 참치캔, 쌀 100kg, 두루마리 후지 1년치 등 도합 300만 원어치를 카트에 가득 담아 싹쓸이 쇼핑을 합니다.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김 대리 본인은 조만간 마트 물가가 10%더 오르기 전에 미리 샀으니 자신은 현명하게 10%의 수익을 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타깝게도 김 대리가 든든하게 쟁여둔 그 300만 원어치의 생필품들은 자산을 불려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저 소모성 부채로 전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소모성 부채라 단어가 꽤 아픈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텅 빈 냉장고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불안한 마음에 온갖 식재료로 꽉꽉 채워 터질 듯한 냉장고를 떠올려 보십시오. 문 열면 와르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냉장고요? 꽉 찬 냉장고는 냉기 순환을 막아 전력 소모만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뿐입니다. 정작 안쪽에 깊숙이 박혀있는 고기나 야채들은 언제 샀는지도 모른 채 방치되다가 결국 유통기한을 넘겨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게 되죠. 아, 결국 버리는 게 반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김 대리의 300만 원 싹쓸이 쇼핑이 정확히 이와 같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관점을 완전히 바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만약 그 300만 원이라는 귀중한 시드머니가 베란다의 스팸 상자가 아니라 연 4%의 꾸준한 배당을 챙겨주는 고배당 ETF나 유가 상승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원자재 펀드에 투입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아, 잠깐 여기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 짧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모든 돈을 거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오를 때 혜택을 보는 여러 우량 기업들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개별 종목의 위험을 분산시키면서도 시장의 상승 흐름에 편승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죠. 바구니에 골고루 담는 거군요. 만약 김 대리가 300만 원을 베란다에 쌓아두는 대신 이런 자산에 배치했다면 시중 물가가 치솟는 만큼 자신이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와 배당금도 동반 상승하며 자산을 든든하게 증식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당장 나갈 밥값 몇만 원 아끼려다가 더 큰 걸 놓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김 대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공하는 거대한 자산 증식의 기회비용을 통째로 날려버린 셈입니다. 위기일수록 물건 자체를 소유하려 집착하지 마십시오. 대신 물건의 원초적인 흐름과 가격을 통제하는 구조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물건이 아니라 가격을 통제하는 구조에 투자하라. 정말 뼈를 때리는 통찰입니다. 이 냉장고 비유를 듣다 보니까 저희 채널팀이 며칠 밤을 새우며 끈질기게 취재했던 내용이 번뜩 떠오르네요. 어떤 취재 내용입니까? 저희가 업계의 비밀스러운 관계자들을 은밀히 취재해본 결과
대중이 이렇게 마트로 달려가 사재기를 하는 이면에는 거대한 거시경제의 충돌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함정이 아주 깊게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원래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이니까요. 맞습니다. 감정을 쫙 빼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회피, 즉 로스 어버전 편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데니얼 카너먼이 언급한 개념이죠. 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 증명했듯 우리 인간의 뇌는 1만 원을 공짜로 얻는 기쁨보다 내 주머니에서 1만 원을 잃어버릴 때의 고통을 무려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잃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죠. WTI 유가가 며칠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 107달러까지 치솟는 걸 뉴스에서 실시간으로 목격하니까 사람들의 뇌가 생존의 위협을 느껴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공포가 이성을 집어삼키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거대한 공포의 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점 매석이라는 게임에 뛰어들었을 때 필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좀 더 깊이 해부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예리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뇌 구조 자체가 공포에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개인이 매점 매석의 전쟁터에서 필패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가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개인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거대 투자 기관이나 글로벌 종합상사들은 개인들처럼 전용 뉴스 속보를 보고 허둥지둥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미리 다 준비를 한다는 거군요. 이들은 고도화된 AI 알고리즘과 수백 명의 엘리트 애널리스트들을 동원해 전 세계의 기상이변, 지정학적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개인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그 결과 이들은 이미 2025년 말부터 선물 시장에서 에너지를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포지션을 아주 탄탄하게 구축해 두었습니다. 와, 2025년 말부터요? 개인이 뒤늦게 공포에 질려 동네 주유소에서 2,000원짜리 고점 휘발유를 트렁크에 담고 있을 때 거대 기관들은 이미 여러분이 울린 가격을 바탕으로 유유히 차액을 실현하며 시장을 빠져나가는 중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 때 그들은 팔고 나간다는 거군요. 하지만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무리 기관의 AI와 정보력이 개인보다 빠르다고 해도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결국 정부가 나서서 지나친 물가 폭등을 막고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완충제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기관들 마음대로 가격을 끝없이 올릴 수는 없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개인이 필패하는 2번째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아, 정부의 개입 자체가 이유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2번째 이유는 바로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 즉 국가 권력의 시장 개입 칼날입니다. 어느 국가든 물가 안정은 정권의 지지율과 명운이 걸린 최우선 방어선입니다. 가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으면 정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하겠죠. 법으로 가격의 상한선을 강제로 묶어버리는 최고 가격제를 전격 발동하거나 국가가 비상시를 위해 지하에 보유하고 있던 전략 비축유를 시장에 대규모로 방출해버립니다. 공급을 확 늘려버리는 거군요. 그러면 시장 가격은 순식간에 인위적으로 뒤집힙니다. 만약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하루아침에 리터당 1,500원으로 폭락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까 2,000원에 사재기 하신 분은 어떻게 되나요? 앞서 시뮬레이션에서 2,000원의 기름을 가득 사셨던 박 사장님은 어찌 되겠습니까? 방어할 틈도 없이 그 즉시 25%의 확정 손실을 껴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25%가 날아가는군요. 거대한 국가 권력의 정책 방향성을 거스르고 개인이 실물을 사들여 이기겠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훨씬 더 무모한 짓입니다. 듣고 보니 사재기라는 행동이 기관의 정보력에도 당하고 정부의 칼날에도 베일 수 있는 양방향의 덫이었네요. 그렇다면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가지 고의 시대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생존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시야를 넓히셔야 합니다. 제가 최근 경제지표 데이터를 전수조사해보니 JP모건이나 노무라 같은 굵직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연일 상향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돈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빠르다는 건데요. 이 복잡한 현상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더 큰 거시적 그림과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폐 구매력이 지금처럼 급격히 하락하는 시기에 현금 다발을 쥐고 있거나 변질되기 쉬운 실물 생필품을 창고에 쌓아두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자산에 가하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럼 어떻게 방어해야 합니까? 극심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의 전략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했을 때 그 상승분만큼의 고통을 자신이 떠안지 않고 소비자에게 즉각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전가할 수 있는 힘, 우리는 이것을 가격 결정력이라고 부릅니다. 가격 결정력. 기업이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힘이군요. 이런 절대적인 힘을 가진 기업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코카콜라, 대체 불가능한 생태계를 만든 애플, 혹은 글로벌 에너지를 쥐고 있는 쉐브론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아, 쉐브론이나 애플 같은 곳이요. 이들은 밀가루나 원유 가격이 오르면 다음날 당장 제품 가격표를 올려버리면 그만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은 공포에 질려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들이는 대중이 고스란히 지불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네요. 친한 기업의 주주들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됩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자본주의의 숨겨진 먹이사슬입니다. 와, 이 부분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내 소중한 돈을 지키겠다고 주말마다 마트로 달려갔던 그 땀방울 섞인 재테크가 사실은 내 자산을 갉아먹고 거대 기업에 배를 불려주는 행위였다니요. 잔인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충격이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던 상식을 산산조각 낼 진짜 숨겨진 설계도를 저희가 폭로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요즘 대형마트에 가면 쌀이나 식용유 매대가 텅텅 비어있는 걸 아주 자주 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라에 물건이 정말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다들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 채널에서 대형 유통사 내부의 물류 흐름을 심층 추적해본 결과 매대가 비어있는 진짜 이유는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텅 빈 매대 이면에는 자본주의의 소름 돋는 심리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뉴스에서 떠드는 품절 대란을 심각한 공급 부족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제조사와 대형 유통사들의 외곽 중앙 물류센터에는 이미 작년부터 쌓인 막대한 재고가 산더미처럼 남아 있습니다. 재고가 산더미라고요? 문제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이 악성 재고를 유지하는 비용과 이자가 기업의 숨통을 턱턱 조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그 재고 유지 비용이 기업 입장에서도 목을 조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찰나에 중동발 위기 뉴스가 터지며 유가가 급등한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 판단하고 매대에 아주 교묘한 팻말을 내겁니다. 어떤 팻말입니까? 이를 단숨에 공포로 몰아넣는 강력한 방아쇠가 됩니다. 와, 1인당 2가지 한정. 이거 보면 당장 사야 할 것 같잖아요. 평소라면 거들떠 보지도 않을 참치캔이나 밀가루를 굳이 구매 한도인 2가지 꽉꽉 채워 카트에 담게 만들죠. 속았네요, 속았어. 결국 대중은 공포에 질려 대기업의 굵직거린 재고를 대신 치워주는 전문 용어로 엑시트 리퀴디티, 즉 탈출구 역할을 전가 혹은 웃돈까지 줘가며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중이 기업의 탈출구가 되어주는 거군요.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을 훌륭하게 방어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거운 악성 재고를 여러분의 비좁은 베란다로 자발적으로 옮겨준 것에 불과합니다. 1인당 2가지 구매 제한이라는 팻말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기업의 악성 재고를 떠넘기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니 정말 씁쓸하네요. 그것이 시장의 차가운 속성입니다. 그런데 저희 팀이 원자재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또 하나의 기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WTI 100달러를 넘어서며 벼락치기로 폭등한 가격은 필연적으로 재앙적인 폭락을 동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제의 자연스러운 순환이죠. 전문가님, 유가가 끝없이 오르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이 현상, 경제학에서는 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나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경제학의 매력적인 개념이 바로 수요 파괴 메커니즘입니다. 대중의 공포대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200달러까지 끝없이 치솟으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가 멈추겠죠. 기업은 치솟는 원가를 감당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멈춰버리고 평범한 시민들은 주말 자동차 여행을 포기하며 아예 직업을 닫아버립니다. 즉, 소비 자체가 시장에서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비싸니까 아예 안 쓴다는 거군요. 가격이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비싼 가격 스스로가 자신의 수요를 죽여버리는 자정작용이 일어납니다.
이와 동시에 가격의 이면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어떤 움직임이죠? 유가가 비싸지면 과거에는 채선성이 안 맞아 잠자고 있던 미국의 거대한 셰일가스 업체나 심해 유전 같은 대체 공급자들이 일제히 깨어나 생산을 폭발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돈이 되니까 숨어있던 공급자들이 나타나는군요. 수요는 차갑게 증발하는데 새로운 공급은 시장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극단적인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미국 에너지정보청, 즉 EIA의 최근 리포트를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아, EIA 리포트요? 저희도 봤습니다. 2026년 후반이나 늦어도 내년 안은 글로벌 유가가 오히려 $60 아래로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100인데 $60 아래로 폭락한다고요? 결국 공포에 눈이 멀어 유가가 $100를 돌파할 때 드럼통에 실물을 사들인 사람들은 훗날 유가가 $60로 곤두박질 칠 때 피눈물을 흘리며 헐값에 쳐도내야 합니다. 전형적인 고점 매수, 저점 매도의 끔찍한 저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기름값이 $150 간다고 환호하며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 샀는데 1년 뒤에 $60로 반토막이 난다면 개인의 삶은 그야말로 파탄이 나겠네요. 네, 회복 불가명한 타격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의 핵심은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이 가득한 무서운 경제전쟁터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고 승리하는 자본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님, 청취자분들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행할 수 있는 3가지 원칙을 명확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구독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메모를 권장해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교단에 선 교사의 마음으로 당부드리는 이 3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의 계좌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부터 가보시죠. 첫째, 여러분의 베란다를 깨끗이 비우고 그 돈으로 주식 계좌를 채우십시오. 당장 공포심에 이끌린 불필요한 생필품 소비를 멈추고 현금 흐름의 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생필품 살 돈을 아끼라는 거군요. 1년치 두루마리 휴지나 식용유 박스를 살 돈으로 앞서 강조했던 물가 상승분을 당당하게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필수 소비재 기업의 주식을 사모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코카콜라나 애플 같은 기업이요? 또는 이번 고유가 사태의 직접적인 수익을 배당으로 돌려받는 에너지 섹터 ETF를 조금씩 모아가십시오.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맨몸으로 피하려 들지 마시고 튼튼한 배를 만들어 그 파도 위에 유유히 올라타는 자산 구조를 계좌 안에 구축하셔야 합니다. 베란다에 쓰레기를 비우고 내 계좌에 우량 자산을 채워라. 가슴에 새겨야 할 명언입니다. 이어서 2번째 원칙 부탁드립니다. 둘째, 금리 동결기라는 현재의 착시 속에서 고금리의 꼬리를 단단히 움켜쥐십시오. 고금리의 꼴이요? 현재 표면적으로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2.5%로 동결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의 그림자 때문에 실제 시장의 채권 금리는 끊임없이 위아래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는 계속 변하고 있죠. 대중이 이 변동성에 흔들리며 우왕좌왕할 때 여러분은 확정적인 이자를 꼬박꼬박 챙겨주는 고배당주나 재무구조가 탄탄한 우량 기업의 회사채를 적극적으로 주워 담으셔야 합니다. 회사채를 사모하라. 앞서 말씀드린 수요 파괴 현상으로 인해 향후 실물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이를 살리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사이클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금리가 결국엔 내려간다는 말씀이군요. 그때 여러분이 지금 미리 확보해둔 이 고금리 자산들은 두둑한 이자는 물론이고 엄청난 자본 차익이라는 달콤한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금리 동결에 속지 말고 미래의 하락 사이클을 대비해 우량 채권과 배당으로 단단한 방어막을 쳐라.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셋째, 정부가 휘두르는 규제의 칼끝, 그 반대편에 조용히 서서 기회를 엿보십시오. 칼끝의 반대편이요. 정부가 특정 생필품이나 에너지의 매점 매석을 거칠게 단속하고 가격표를 억지로 통제하려는 섹터는 역설적으로 시장에서 그 자원이 극도로 부족하다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아, 막을수록 진짜 귀한 거다. 국가가 억지로 가격의 용수철을 누르면 시장은 반드시 다른 쪽으로 왜곡되고 그 억눌린 풍선 효과로 인해 대체재들이 무섭게 폭등하게 됩니다.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거군요. 만약 화석연료와 석유 가격이 철저히 통제된다면 여러분의 시선은 대체에너지 개발 기업, 천연가스 인프라 혹은 에너지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AI 전력망 관련 기업들로 향해야 합니다. 밸류체인을 확장해서 봐야겠네요.
눈앞에 보이는 1차원적인 실물 사재기라는 원초적 본능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산업의 연결고리를 입체적으로 추적하는 3차원적인 밸류체인 투자를 과감하게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1차원적인 창고 사재기가 아니라 산업의 구조를 꿰뚫어보는 3차원적인 밸류체인 투자라. 정말 깊은 곳까지 닿는 통찰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길고 깊은 논의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자본주의 생태계에서의 경제적 생존 본능이란 남들이 공포에 질려 달려간다고 해서 마트 진열대로 함께 달려가 싹쓸이하는 육체적 노동이 아닙니다. 육체적 노동이 아니다. 모두가 이성을 잃고 두려워하는 공포의 순간일수록 오히려 한 발짝 뒤로 조용히 물러서서 기업의 팩트 가득한 재무제표를 열어보고 거시적인 원자재 흐름의 이면을 읽어내는 냉철한 이성. 그것만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고 또 한 번 증식시키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멘탈을 꽉 잡아주는 훌륭하고 근엄한 분석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머리를 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며 깊은 여운을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만약 오늘 저희 채널이 폭로한 이 행동 설계도를 모든 대중이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트에서 휴지나 쌀 같은 실물을 사재기 하는 행동을 일제히 멈추고 그 대신 다 같이 너도 나도 특정 에너지 ETF나 고배당주로만 빚을 내어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는다면 말입니다. 무서운 상상이네요. 자본이 한 곳으로 극단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만들어낼 이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재기 거품은 과연 우리 계좌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실물의 거품이 참혹하게 꺼지들 이 금융의 쏠림 또한 언젠가 끔찍한 파멸을 부르지는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1차원적 위기를 넘긴 우리가 다음 스텝에서 치열하게 고민해봐야 할 새로운 숙제일 것입니다. 아주 묵직한 화두입니다. 오늘 제가 저희 팀의 데이터와 전문가님의 지혜를 빌려 낱낱이 폭로해드린 오늘의 심층 분석 내용이 꽉 막혀있던 여러분의 자본 흐름을 시원하게 뚫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통찰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행복한 경제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이 생존의 지혜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유 하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금융 문명의 장벽을 깨부수고 다 함께 승리하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 귀중한 영상은 유튜브에 그대로 업로드되어 있으니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고 판단이 흐려지실 때마다 언제든 다시 찾아오셔서 반복 시청하시며 복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팀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계좌에 실질적인 돈이 되는 그리고 세상의 뻔한 상식을 통쾌하게 부수는 파괴적이고 심도 있는 정보로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잃지 않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현명하고 단단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